우리 세리가 한 짓 용서받기 힘든 거 알지?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제가 그 아이 꼭 벌고 새 사람 만들게요.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 짓인지 알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미소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11회. 이번 회차는 정말 말 그대로 폭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관계가, 모든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 목격했는데요. 특히 세리와 미소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민간 그룹을 둘러싼 권력 다툼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경채와 선재의 파국, 충격적인 제안, 마지막으로 루시아의 절규까지 정말 한 회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밀도 높은 전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111회는 세리가 알바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토로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재벌가의 딸로 살아왔던 세리에게 일반인의 삶이란 얼마나 낯선 것일까요? 괜히 반말로 찍어 나보다 나이라도 많은 말투로 하네. 딱 봐도 또 지는 손님이고 난 알바다 이거지. 세리의 이 대사에서 우리는 그녀가 처음으로 갑을 관계에 을이 되어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건 그녀가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해왔던 행동이기도 하죠. 어머니 루시아는 세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범한 20살로 살아보라고 또래들이 하는 알바도 해보면서 인생을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라고요. 하지만 세리는 이 과정이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흥미로운 건 루시아의 태도입니다. 그녀는 세리에게 관두고 싶으면 내일이라도 관둬. 억지로 시킬 생각 없으니까 라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엄마가 장담해 분명히 너한테도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루시아는 세리가 카페 직원에게 무례하게 군 적이 있냐고 물어보지만 정작 자신은 내가 뭐 카페 같은데 갈 일이 있나? 커피 마셔도 호텔에 나가서 마시지라며 계급적 우월감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루시아가 세리에게 평범한 삶을 경험하게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런 삶을 하찮게 여기는 이중성을 보여주거든요. 과연 이런 방식의 교육이 세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드라마의 핵심 반전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선재와의 대화를 통해 장현숙이는 세리와 미소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세리가 아니라 죽은 미소가 우리 호의 딸이라고? 정말 두 아이가 바뀌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장현숙의 반응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루시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선재는 이렇게 추론합니다. 장현숙이는 경채가 아무것도 모르고 세리를 과하게 챙기는 걸 보면서 가여워했을 것이고 끝까지 속아 넘어가서 딸년을 민강의 주인으로 만들어주길 바랐을 거라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김 변호사의 입을 막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라는 태주의 말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4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본 루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반박하죠. 장현숙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정말 두 아이가 바뀌었다면 미소가 우리 호의 딸이라는 건데 그 애가 어떻게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는지 내가 아는데 이걸 그냥 어떻게 넘겨? 자신이 진짜 손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세리를 그토록 아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는 배신감. 장현숙의 분노와 슬픔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개인적인 비극은 곧 회사의 권력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산에서 올라온 주총 소집 공지를 확인한 태경이는 긴급하게 대응책을 모색합니다. 지금 막 확인했어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주총소 좀 막아볼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최대 주주로서 절차만 밟으면 언제든 가능한 일이고 정족수만 충족되면 바로 가결될 상황입니다. 절차나 규정도 다 준수한 상태라 막을 명분이 없죠. 태경이가 지적하는 한 가지 명분이 있습니다. 해임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자기들 맘에 맞지 않는다고 회사에서 쫓는 거.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을 거라고 태경이는 말합니다. 다들 민경채 편이니까요. 결국 두 사람은 지분을 최대한 모아서 방어해보기로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이 권력 게임의 핵심 카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드라마는 정말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경채와 선재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났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선재가 경채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경채는 선재를 회사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약혼반지까지 빼버렸다고 하네요. 경채 밑에 사람들을 얼마나 짓밟듯 하냐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건 단순한 직장 내 갑질이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서 경채가 보여온 태도를 상징합니다. 선재는 오랫동안 경채 밑에서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약혼반지를 빼버린 것은 단순히 결혼을 포기한 게 아니라 경채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죠. 흥미롭게도 선재는 약혼반지 먼저 뺀 건 당신이야, 민경채 씨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경채가 먼저 관계를 저버렸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선재를 버렸다는 뜻일까요? 경채는 약혼반지를 빼버린 것을 감히 내 주제에 분에 넘치는 줄도 모르고라며 자신이 양보해준 것처럼 말하지만 선재의 반박은 명확합니다. 먼저 뺀 건 당신이라고. 그리고 2회차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민수정이가 선재에게 접근해서 제안을 합니다. 이제부터 나하고 해보자고요. 그게 뭐든지. 수정이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재는 지금 경채 편에도 못 서고 루시아 편에도 못 서는 애매한 위치에 있죠. 그렇다면 제3의 선택지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나랑 같이 언니 편 먹고 우리가 양쪽 다 정리해버리죠. 수정의 이 제안은 정말 악마적입니다. 자신의 지분과 선재가 관리하는 차명 주식을 합치면 양쪽에 몰아주는 척하면서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거죠. 선재는 전무님이나 나나 민강에서 영원히 아웃될 수도 있다며 경고하지만 민수정이는 쫓겨나는 것보단 선수 치는 게 낫지 않나? 라고 되묻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재가 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채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그를 어둠의 길로 이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선재가 관리하고 있는 차명 주식이 이번 지분 전쟁의 핵심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회장의 지시로 관리하는 일이지만 하자고 들면 선재 뜻대로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내가 그걸 어디에 몰아주느냐가 이번 지분 전쟁의 핵심이란 말이지. 과연 그거 없이 민경채가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을까? 이 대사는 선재가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민수정이가 그에게 접근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게 최악으로 치닫는 순간이 옵니다. 경채가 수정이와 선재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두 사람? 유라는 대놓고 도발합니다. 언니랑 김변이랑 사실상 파혼 상태잖아. 이 사람은 자기 손으로 직접 약혼반지 빼버렸고 언니는 그걸 알고도 묵인했고. 그럼 파혼 맞지? 그리고 치명적인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아니, 사냥철 지난 사냥개는 잡아먹을 리밖에 없잖아. 이 사람한테 들었는데 그건 좀 심했더라.
아무리 사람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게 언니 주특기라도 그렇지. 경채의 반응은 격렬합니다. 대체 왜 이래? 미쳤어? 정신 차려. 하지만 수정이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린 멀쩡합니다.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은 그쪽이에요. 그리고 가장 잔인한 말을 내뱉습니다. 나같긴 싫고 남주긴 아깝고 뭐 그런 건가? 처형, 거기 계속 서서 우리가 그 키스하는 것까지 직관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수정의 이 대사는 경채에게 치명타입니다. 단순히 선재를 빼앗긴 게 아니라 자신의 동생에게 이런 식으로 모욕당하는 상황이 경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나 미쳐 죽는 꼴 보고 싶어서 너희 같이 왜 이래? 경채의 이 절규는 단순한 질투나 분노가 아닙니다. 자신이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있다는 깊은 상처에서 나오는 소리죠. 마지막 장면은 정말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루시아가 옥상으로 향하는 장연수기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장연수기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미소와 세리가 바뀐 것을, 그리고 자신의 진짜 손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 미소가 어떻게 이런 데서, 그 여린 몸으로 어떻게. 장연수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자책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세리가 한 짓 용서받기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루시아는 무릎을 꿇습니다. 세리를 꼭 벌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 짓인지 알게 하겠다고, 평생을 미소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경채의 질문은 근본적입니다. 그럼 뭐 할 건데? 그렇다고 죽은 애가 살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경채가 참기 힘든 건 단순히 미소의 죽음이 아닙니다. 왜 두 아이가 바뀌었냐는 거죠. 왜? 대체 왜? 왜 맡겨서 내 손녀를 자기 딸이 죽게 만든 거냐고. 미소는 여사님 손녀이기 전에 제 딸이에요. 아시잖아요. 제가 미소한테 어떤 마음이었는지. 루시아의 이 대사는 정말 강렬합니다. 미소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생사를 오갈 때 오늘 밤이 고비란 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소는 그 고비마다 잘 버텨냈고 살면서 한 번도 속 썩인 적 없는 착한 딸이었다고요. 지금도 미소만 생각하면 여기가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미소가 제 딸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루시아는 자신을 탓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못나서 우리 미소 못 지킨 거니까 차라리 절 탓하세요. 그리고 미소도 자기 때문에 할머니가 망가지는 걸 원치 않을 거라고 덧붙입니다. 자기를 어떻게 할지는 더 생각해보고 먼저 벌 줄 사람 벌하고 나서. 장연수기의 이 말은 세리의 운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먼저 처벌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과연 연수기는 누구를 먼저 벌하려는 걸까요? 경채와 선재의 관계는 애초에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연수기의 과도한 통제와 선재의 복종으로 이루어진 관계였죠. 하지만 선재가 드디어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관계는 완전히 붕괴됩니다. 흥미로운 건 선재가 경채에게서 완전히 독립하는 게 아니라 수정이라는 또 다른 주인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선재가 진정한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단지 복수를 원하는 건 아닐까요? 수정이는 더 이상 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공격은 직접적이고 잔인합니다. 언니가 가장 아파할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실행하죠. 나같긴 싫고 남 죽인 아깝고라는 대사는 경채의 심리를 정확히 찌릅니다. 수정이는 언니가 선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소유하고 싶어 했을 뿐이라는 걸 폭로하는 겁니다. 연수기와 루시아의 관계는 가장 복잡합니다.
4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지만 동시에 미소와 세리가 바뀐 진실이 그 사이를 가르고 있죠. 루시아는 진심으로 미소를 사랑했습니다. 그게 친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요. 하지만 연숙에게는 혈연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진짜 손녀를 잃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죠. 개인적인 관계의 파탄은 곧바로 권력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주총 소집, 지분 전쟁, 차명 주식, 모든 게 얽혀 있습니다. 선재가 쥐고 있는 차명 주식이 이 게임의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가 누구 편을 들느냐에 따라 민강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죠. 선재는 과연 수정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경채와 루시아 모두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재에게도 양심이 있을 겁니다. 그가 4년 동안 경채 옆에서 일한 건 단순히 이용당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연숙이는 자기를 어떻게 할지는 더 생각해보고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세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의미일 수도, 아니면 더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루시아의 필사적인 애원이 경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미소와 세리가 바뀐 경위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루시아는 정말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숨겼던 걸까요? 김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걸까요? 주총이 열리면 루시아는 해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민강은 누가 이끌게 될까요? 경채? 아니면 예상치 못한 제3자? 차명 주식의 향방이 모든 걸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기억에 남는 장면들을 꼽아보겠습니다. 1. 나갔긴 싫고 남주긴 아깝고 뭐 그런 건가? 수정이의 이 대사는 경채의 이중성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2. 미소는 여사님 손녀이기 전에 제 딸이에요. 루시아의 절규는 혈연을 넘어선 모성애를 보여줬습니다. 3. 왜? 대체 왜? 왜 맡겨서 내 손녀를 자기 딸이 죽게 만든 거냐고. 연숙이의 이 질문은 이 드라마의 핵심 갈등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상 장면에서 연숙이를 연기한 배우의 표정 연기가 압권이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루시아가 무릎 꿇고 애원하는 장면은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유라는 이제 더 이상 언니의 그늘에 가려진 동생이 아닙니다. 확실한 빌런으로 성장했죠. 특히 선재와의 키스씬 직전 장면은 정말 도발적이었습니다. 112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선재는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경채는 세리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주총에서 루시아는 정말 해임될 것인가? 수정이의 계획은 성공할 것인가? 미소와 세리가 바뀐 경위가 완전히 밝혀질 것인가? 경채는 이번 회차에서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인물입니다. 약혼자는 동생과 손을 잡았고 신뢰했던 루시아는 거짓말을 해왔으며 진짜 딸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채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람을 통제하려고만 했지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선재에게도 유라에게도 심지어 세리에게도 그녀가 보여준 건 소유욕이었지 사랑이 아니었죠. 사냥철 지난 사냥개는 잡아먹을 리밖에 없잖아 라는 수정이의 말은 경채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쓸모가 있을 때만 곁에 두고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것. 하지만 이제 경채는 버려지는 쪽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시청자들에게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주지만 동시에 그녀의 고독도 느껴지게 만듭니다. 선재는 오랫동안 경채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학대를 받으면서도 참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 때문일까요? 아니면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일까요? 내가 언니의 남자였는데 라는 대사에서 드러나듯 선재는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자가 아니라 언니의 남자였던 거죠. 주체가 아닌 소유물. 수정이가 지적한 것처럼 경채와 선재의 관계는 남녀 관계로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이건 경채가 선재를 파트너가 아닌 도구로 봤다는 증거죠. 선재가 수정이의 제안에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한 복수심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입니다. 차명 주식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으니까요. 수정이는 이번 회차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언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플레이어로 등장한 거죠. 우리가 양쪽 다 정리해버리죠라는 그녀의 대사는 더 이상 누구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게임을 시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수정이의 무기는 냉정한 계산입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분석하죠. 선재가 지금 가장 취약한 상태라는 것, 그리고 그가 가진 차명 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접근합니다. 하지만 유라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그녀는 언니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어요. 나같긴 싫고 남 죽인 아깝고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유라의 행동에는 복수심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루시아는 가장 복잡한 캐릭터입니다. 그녀가 미소와 세리가 바뀐 것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왜 숨겼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루시아의 미소에 대한 사랑은 진짜였다는 점입니다. 지금도 미소만 생각하면 여기가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는데 라는 그녀의 고백은 연기가 아닙니다. 루시아는 세리를 보호하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올바르게 키우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에게 평범한 삶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루시아가 무릎 꿇는 장면은 정말 상징적입니다. 한때 민강을 이끌었던 강인한 여성이 한 어머니로 돌아간 순간이었으니까요. 1. 차명 주식의 의미. 차명 주식이 뭘까요? 드라마에서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회장이 비밀리에 관리하던 지분으로 보입니다. 선재에게 맡긴 이유는 아마도 그를 신뢰했기 때문이겠죠. 이 주식이 이번 권력 싸움의 핵심이라는 건 민강의 지배 구조가 생각보다 불안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2. 김 변호사의 역할. 김 변호사는 미소와 세리가 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루시아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김 변호사라는 사람 입을 틀어막았겠죠 라는 태주의 말이 있었으니까요. 만약 김 변호사가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면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3. 약혼 반지의 상징. 약혼 반지를 빼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선재가 뺐다, 경채가 뺐다는 논쟁도 있고요. 이 반지는 단순한 약혼의 상징이 아니라 지배와 복종의 상징입니다. 반지를 빼는 것은 그 관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4. 옥상이라는 공간. 장현숙이가 옥상으로 향한다는 건 의미심장합니다. 옥상은 드라마에서 종종 극단적인 선택의 공간으로 그려지죠. 연숙이가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까요? 루시아가 급하게 옥상으로 달려간 것도 그런 걱정 때문이었을 겁니다. 1. 계급과 갑질. 세리가 알바 현장에서 겪는 갑질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딱 봐도 또지는 손님이고 난 알바다 이거지라는 대사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아이러니한 건 루시아가 세리에게 평범한 삶을 경험하라고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카페 같은 데 갈 일이 없다고 말하는 점입니다.
이건 계급의식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2. 혈연의 의미. 미소와 세리가 바뀐 이야기는 혈연과 사랑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루시아는 혈연이 아니어도 미소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반면 연숙이는 혈연을 중요하게 여기죠. 과연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 중요한가요? 3. 권력과 인간관계. 민간 그룹의 권력 다툼은 권력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보여줍니다. 경채와 선재의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지배와 복종이었고, 경채와 유라의 자매 관계도 경쟁과 질투로 얼룩졌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은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 드라마의 작가는 복수와 정의, 사랑과 집착, 혈연과 선택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111회에서는 모든 캐릭터들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재는 복수와 양심 사이에서, 경채는 분노와 고독 사이에서, 루시아는 모성애와 죄책감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작가는 명확한 선악 구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캐릭터에게는 그들만의 이유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드라마를 단순한 막장이 아닌 인간 드라마로 만드는 요소죠. 111회는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전개였습니다. 세리의 알바 이야기로 시작해서 미소와 세리의 진실, 주총 소집 수정이와 선재의 결탁, 그리고 경채의 절규까지 각 장면이 다음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도 매번 새로운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수정의 등장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녀가 선재에게 접근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이런 예측 불가능성이 시청자들을 화면에 붙들어 둡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안타까움. 이 모든 감정이 한 회차에 다 담겨 있습니다. 특히 루시아의 옥상 장면은 정말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세리가 알바 현장에서 겪는 갑질에 공감할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참아야 하는 을의 입장,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테니까요. 경채도 불쌍하긴 해. 경채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고독이 느껴집니다. 모든 걸 잃어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연민이 생기기도 하죠. 루시아의 심정 이해돼.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루시아의 절규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을 울렸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태양을 삼킨 여자 111회 리뷰였습니다. 정말 한 회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밀도 높은 전개였죠.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동맹이 만들어지고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번 회차에서 인상 깊었던 건 각 캐릭터들의 선택이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경채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였고, 선재는 복종하다가 반역자가 되었으며, 유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시아. 그녀의 모성애는 정말 진짜였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사랑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줬죠. 112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선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경채는 무너지는 걸까요? 아니면 반격할까요? 루시아와 세리의 운명은? 궁금한 게 정말 많습니다. 다음 회가 너무 기대되네요. 여러분은 이번 111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선재의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유라와 손잡는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결국 또 다른 복수의 악순환일까요? 그리고 루시아와 경채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미소를 향한 두 사람의 사랑이
그들을 다시 이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리뷰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다음 회 리뷰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